이번 강의는 중급과정 철골 단독주택 따라하기입니다. 오늘 학습하실 따라하기의 예제 모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 건물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1층 규모의 단독주택입니다. 연면적은 88.78제곱미터이고 건물 전체가 각형간간으로 구성된 철골 건물입니다. 마이다스 이젠으로 구조 설계를 수행하기 전에 전 과정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ODS 창을 오픈하여 이젠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구조 모델에 대해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하고 모델링에 활용될 도면 밑그림을 등록합니다. 구조 모델링은 경사지붕을 먼저 생성한 후 기둥과 보, 그리고 기초 순서대로 부재들을 생성하여 모델링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해석 설계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프로그램이 가이드해주는 대로 NG 부재를 OK가 되도록 변경 또는 편집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조 계산서를 비롯한 성과물까지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세스대로 하나씩 시작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MODS 아이콘을 실행시키고 로그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다스 이젠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빠른 실행에 새 파일 열기를 클릭합니다. 작업 중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를 저장하겠습니다. 폴더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저장합니다. 작업 환경에 대한 내용은 초급과정 따라하기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이다스 이젠으로 구조 설계를 하는 첫 번째 과정, 정보 입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에 건물 정보를 클릭하고 설계 계열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프로젝트명에 삼평동 단독주택, 대지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나머지 주소도 삼평동 영영번지로 입력합니다. 건물 용도는 단독주택에 단독주택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88.78을 입력하고 지상 연면적도 같은 값을 입력합니다. 구조계획은 강구조 기준의 일반 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골 구조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주변 환경은 저층 건축물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인 지표면조도 C를 입력하고 집안 종류는 깊고 단단한 집안 S4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력은 150을 입력하겠습니다. 진해력을 입력하실 때에는 단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지표면은 1층 바닥으로부터 마이너스 360mm입니다. 다른 값들은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층별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메뉴의 정보에서 층별 정보를 클릭합니다. 층별 정보 입력은 구조 모델링 작업에 앞서 층별 작업 환경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층을 설정하고 층고를 입력하면 모델링 단계에서 각 층고에 맞게 구조 부재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층고 입력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므로 동일한 층 내에서 가장 높은 높이까지 층고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1층 층고는 용마루까지 높이인 480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칸을 클릭하면 누적 층고가 변경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 클릭. 이렇게 층별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구조 정보 입력입니다. 메뉴의 정보에서 구조 정보를 클릭합니다. 본 예제 모델에서는 지붕 슬래브에 적용되는 마감 하중과 활하중을 변경하겠습니다. 마감 하중은 중도리와 천장 마감 하중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주택 용도인 경우 0.3에서 0.5kN이면 적절합니다. 그래서 0.5를 입력하겠습니다. 만약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패널 자중을 계산하셔서 마감 하중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활하중을 수정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지붕은 사람이 올라가거나 정원을 조성하는 용도가 아니므로 건축구조 기준에 근거하여 점유 사용하지 않는 지붕의 활하중 값인 2를 입력하겠습니다.
혹시 구조정보에 입력된 마감하중과 활하중 값의 근거가 궁금하다면 하단에 있는 건물 용도별 하중보기 편집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 마감하중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적용된 마감 재료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고, 활하중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건축구조 기준에 명시된 기본 등분포 활하중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 클릭. 이렇게 프로젝트 정보 입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CAD 도면을 등록하겠습니다. CAD 도면 아이콘을 클릭하여 CAD 도면 편집창을 열겠습니다. 메뉴에 열기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클릭해서 도면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밑그림으로 불러올 레이어들을 각각 할당하고 CAD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 전에 먼저 도면을 수정하기 위해 1층 평면도를 마우스 스크롤을 움직여 확대하겠습니다. 철골 기둥을 생성하기 위해 기둥 중심에 가이드선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구조 모델링의 편의를 위한 작업이므로 추후에 이젠으로 실무 프로젝트를 하실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중심선을 이 기준선까지 연장하여 기둥 중심에 교차점을 생성하겠습니다. 수정 카테고리에서 연장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EX 입력 후 엔터를 누릅니다. 메시지 창에 객체 선택이라고 나오면 기준선을 선택한 후 엔터, 그리고 연장할 중심선을 클릭. 작업이 완료되면 엔터. 그러면 중심선이 기준선까지 연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레이어 편집창을 보시면 CAD로 작성된 레이어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어들 중에 모델링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레이어들만 각 항목으로 할당하면 그 레이어들만 밑그림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먼저 중심선을 선택하고 이 레이어를 중심선에 할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둥, 치수, 마지막으로 지붕 골조선까지 할당하면 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레이어들의 할당이 끝났습니다. 레이어 할당 작업을 수행하면 할당된 레이어들이 밝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선들이 누락되거나 섞이지 않도록 CAD에서 미리 레이어를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당된 레이어들을 밑그림으로 등록하겠습니다. 등록 아이콘을 클릭하면 CAD 도면 등록창이 나옵니다. CAD 도면을 등록하는 과정은 CAD에서 블록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먼저 도면 이름에 eRef라고 입력하고 삽입 기준점 지정에 화면에서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 따라하기에서는 좌측 하부 기둥의 중심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기준점을 클릭하면 원형 마크가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객체를 선택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선택 버튼 클릭, 화면을 축소하고 1층 평면도를 드래그 선택 후 엔터. 층 배정은 이 도면이 어느 층의 밑그림이 될지 층을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도면은 1층에 배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적용을 누르면 연속해서 도면 등록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도면 등록 작업을 마치고 대화 상자를 닫는 것입니다. 1층만 등록할 것이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다시 클릭합니다. 이제 도면 등록 작업이 완료되었으므로 나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정보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정보 입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건물 정보, 층별 정보, 구조 정보를 입력하여 구조 해석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두 번째, CAD에서 블록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CAD 도면을 밑그림으로 등록함으로써 모델링 편의를 위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구조 모델링을 위한 환경과 해석 설계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구축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구조 모델링과 편집하는 과정을 학습하시겠습니다. 모델링은 일반적으로 수직 부재를 먼저 생성하지만 해당 건물과 같이 지붕이 경사진 경우에는
경사지붕의 경계로 하여 수직부재를 생성하기 때문에 경사지붕을 먼저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급과정 RC 단독주택 따라하기에서 경사지붕 모델링 방법과 동일하게 편의를 위해 선을 활용하여 모델링 하겠습니다. 우선 밑그림 도면을 최상부 모델로 이동시키겠습니다. 편집 카테고리에서 이동에 트래싱 이동을 클릭합니다. 메시지 창에 대상 CAD 도면 선택이라고 나오면 현재 설정층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엔터만 누릅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최상부를 클릭하면 CAD 도면이 최상부로 이동합니다. 이제 경사지붕의 기준이 되는 용마루에 선을 생성하겠습니다. 도면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모델링 메뉴에 절점 및 선 클릭, 선 클릭, 용마루에 클릭, 클릭, 엔터. 모델링의 편의를 위해 지금 생성한 용마루선의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왼쪽 도구 막대 중 보기 설정을 클릭하고 색상 탭에서 부재에 선 색상을 노란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확인 클릭. 이번에는 CAD 도면을 처마 높이로 이동하여 경사지붕선을 생성하겠습니다. 이동에 트레이싱 이동 클릭, 현재 설정층 엔터, 거리는 해당 층 바닥을 기준으로 3000mm 높이이므로 3000 입력 후 엔터. CAD 도면이 3m 레벨로 이동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사 기준선을 생성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선 클릭, 기둥 중심 클릭, 용마루선 단부 클릭, 그리고 반대편 클릭, 엔터. 이전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다시 엔터, 클릭, 클릭, 완료되면 엔터. 동일한 경사면을 생성하기 위해 경사 기준선을 복사하겠습니다. 편집 카테고리에서 복사에 복사 클릭, 객체 선택 후 엔터. 기준점 클릭, 복사할 위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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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되면 엔터. 반대편 경사 기준선도 복사하겠습니다. 복사에 복사 클릭, 객체 선택 후 엔터, 기준점 클릭, 복사할 위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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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되면 엔터. 다음으로 경사 방향이 다른 경사면의 교차점을 생성하기 위해 수직 기준선을 생성하겠습니다. 복사에 복사 클릭, 객체 선택 후 엔터, 기준점 클릭, 복사할 위치 클릭, 엔터. 이번에는 직교 모드 스냅을 활용하여 용마루 선을 생성하겠습니다. 화면 아래 직교 모드 클릭, 모델링 메뉴에서 절점 및 선 클릭, 선 클릭, 좌측 용마루 위치를 클릭, 클릭, 엔터. 다시 엔터. 우측 용마루 위치를 클릭, 클릭, 엔터. 다시 엔터. 정면 용마루 위치를 클릭, 클릭, 엔터. 작업이 완료되면 직교 모드 스냅은 비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선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선들을 이용하여 경사지붕을 생성하겠습니다. 경사지붕은 패널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모델링에서는 하중만 반영되도록 사용자 슬랩으로 모델링하겠습니다. 구조정보에 입력한 마감 활하중은 슬래브에 적용되므로 지붕에 바닥 하중이 적용되도록 반드시 슬래브를 모델링하시기 바랍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비구조 부재 중 사용자 슬래브를 클릭합니다. 메시지 창을 보시면 사용자 슬래브의 속성이 나옵니다. 두께는 100mm이고 단위 중량은 세제곱미터당 300kg입니다. 만약 속성값을 변경하신다면 단위에 유의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두께는 밀리미터 단위이고 단위 중량은 세제곱미터당 kg입니다.
저는 현재 설정 상태에서 사용자 슬래브를 생성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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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지금 클릭했던 절점들이 동일 표면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슬래브 생성이 안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슬래브도 같은 방법으로 생성하겠습니다. 이전 명령 실행을 위해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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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전 명령 실행을 위해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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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다시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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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다시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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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다시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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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지붕 슬래브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둥을 생성하겠습니다. 철골 기둥은 사각형 RC 기둥처럼 두 점을 클릭하여 모델링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치점을 한번 클릭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CAD 도면을 최하부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에 트레이싱 이동 클릭, 현재 설정층을 이동할 것이므로 엔터를 누르고 옵션에서 최하부 클릭, 탑뷰에서 기둥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기둥을 클릭하고 메시지창 옵션에서 새 단면 등록을 클릭합니다. 철골 탭에서 각형 강관을 선택하고 단면은 100 곱하기 100 곱하기 3.2를 선택합니다. 단면 아이디는 사용자가 원하는 규칙에 따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단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10010032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 클릭. 현재 단면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둥 부재의 높이를 설정해야 하는데 경사지붕 높이까지 생성해야 하므로 부재 지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지창에 경계 부재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지붕 슬래브를 선택한 후 엔터, 그리고 기둥의 중심점을 클릭하면 기둥이 생성됩니다. 나머지 기둥들도 같은 방법으로 생성하겠습니다. 기둥 배치점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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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나머지 기둥들도 같은 방법으로 생성하겠습니다. 이전 명령 실행을 위해 엔터, 지붕 슬래브를 선택한 후 엔터, 기둥 배치점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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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3D 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둥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둥과 동일한 단면의 철골 부재로 큰 볼을 생성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보에 큰 보 클릭, 메시지창 옵션에서 새 단면 등록을 클릭하면 보 단면 등록 창이 나옵니다. 철골 탭, 각형 강관 선택, 단면은 100 곱하기 100 곱하기 3.2를 선택하고 아이디도 변경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현재 단면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기둥 상부 절점을 차례로 클릭하여 큰 볼을 생성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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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다시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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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다시 엔터, 클릭, 클릭, 엔터, 다시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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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모델링 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둥과 보의 절점이 일치하도록 모델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선이 없어서 스냅이 걸리지 않는다면 이미 만들어진 선이나 보를 복사하여 나머지 보도 생성합니다. 모델링이 완성되면 엔터. 보의 모델링이 완성되면 보들의 결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재들의 분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분리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부재들은 하나의 부재이므로 결합해 보겠습니다. 결합에 결합 클릭. 결합할 대상 부재들을 선택한 후 엔터. 편집이 완료되면 분리보기 버튼을 끄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아이콘을 클릭하여 각 부재들의 절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작은 보를 생성하겠습니다. 보에 작은 보 클릭. 단면은 큰 보와 동일한 단면을 사용하겠습니다. 용마루를 클릭하여 작은 보를 생성하면 양당부가 초록색 원으로 표시되는데 이 표시는 pin접합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 부재의 단부를 지지해주는 보가 필요하므로 용마루 보를 복사하여 작은 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편집 카테고리에서 복사의 복사 클릭. 대상 부재 선택 후 엔터. 기준점 클릭. 복사할 위치 클릭. 작업이 완료되면 엔터. 나머지 작은 보들도 생성하겠습니다. 보에 작은 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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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다시 엔터. 클릭. 클릭. 엔터. 슬래브의 테두리나 경계부에는 판넬 시공을 고려하여 보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보까지 생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둥과 연결되는 보는 큰 보로, 큰 보와 큰 보 사이에는 작은 보로 모델링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둥과 연결되는 캔틸레버 보도 큰 보로 모델링해야 합니다. 큰 보와 작은 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계 조건입니다. 큰 보는 양단부 경계 조건이 고정으로 설정되고 작은 보는 핀으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재의 속성창에서 경계 조건을 의도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석 메뉴, 프레임 연결 조건에서 각 부재의 경계 조건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붕에 가세를 생성하겠습니다. 가세를 생성하면 횡화중에 의한 수평 변이를 제어할 수 있고 각 부재의 부재력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델링의 편의를 위해 밑그림 도면을 비활성화시키고 큰 보와 작은 보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 편한 뷰를 잡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가세 클릭, 메시지 창에서 단면 변경을 클릭한 후 정보트리에 SR16을 선택하면 현재 단면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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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다시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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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가세들도 생성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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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다시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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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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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다시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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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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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렇게 큰 보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가세를 생성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 보의 교차점을 클릭하여 모델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세 생성이 완성되면 전체 모델링에서 부재 간 연결이 적절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와이어프레임을 끄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초를 생성하겠습니다. 본 따라하기에서는
300mm 두께의 매트 기초를 계획했습니다. 기초에 매트 기초 클릭. 메시지 창에서 새 단면 등록을 클릭하면 매트 기초 단면 등록 편집창이 나옵니다. ID 300, 두께도 300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현재 단면이 변경됩니다. 이 상태에서 테두리 기둥 하부를 연속으로 클릭하여 기초를 생성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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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마지막까지 클릭하면 메시지 창에 연단거리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가 가능하도록 연단거리를 15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다음으로 기초의 동결심도 확보를 위해 테두리에 볼을 생성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보의 큰 보 클릭. 메시지 창 옵션에서 새 단면 등록을 클릭합니다. 보 단면은 폭 400, 높이는 1300으로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현재 단면이 변경됩니다. 기초의 테두리보도 기초를 생성했을 때와 동일하게 기둥 하부 절점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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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기초를 비활성화 시킨 후 모델링하면 더 쉽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 보들은 지면과 맞닿은 지중보이므로 특성 지정에서 토합 수압 부재 지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재별 선택 도구 막대에서 큰 보 선택을 클릭하고 드래그 선택 후 엔터. 그러면 지중보로 설정됩니다. 그런데 이면으로 보시면 기초와 보의 외곽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볼을 편심 이동하여 외곽선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의 편집 카테고리에서 이동을 클릭하면 일반적인 이동과 편심 이동이 있습니다. 편심 이동은 절점이나 구조선을 이동하지 않고 구조 도면에는 이동한 것으로 표현되는 기능입니다. 편심 이동을 클릭하고 볼을 대상 부재로 선택 후 엔터. 화면을 확대해서 기준점을 클릭하고 이동할 지점을 클릭하면 편심 이동이 완료됩니다. 나머지 보들은 다른 방법으로 편심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편심 이동했던 보의 속성을 보면 편심 이동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단은 보 생성 시 시작점을 의미하고 J단은 끝점을 의미합니다. 편심 이동 방향은 I단에서 J단으로의 방향에 따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보들도 같은 거리 마이너스 50만큼 이동하겠습니다. 부재별 선택 도구 막대에서 큰 보 선택을 클릭하고 지중보를 드래그 선택합니다. 이미 편심 이동한 볼을 클릭하여 선택해서 제외시킨 후 선택된 부재들의 속성을 보면 편심 이동 거리가 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I단, J단 편심 거리를 모두 마이너스 50으로 입력 후 엔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위치로 편심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비구조 부재를 생성하겠습니다. 본 따라하기 모델은 경량지분 풍화중을 입력하기 위해 사용자 벽과 사용자 슬래브를 생성하겠습니다. 경량지분 풍화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초급과정 철골 건물 따라하기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따라하기에서는 수직부재의 모델링 편의상 사용자 슬래브를 이미 생성했으므로 이어서 사용자 벽을 생성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비구조 부재 클릭, 사용자 벽 클릭. 사용자 벽의 설정값은 사용자 슬래브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의 높이는 경사 지분까지 생성할 것이므로 높이 설정은 부재 지정을 선택하겠습니다. 메시지 창에 경계 부재를 선택하라고 나오면 부재별 선택 도구 막대에서 비구조 부재를 클릭한 상태에서 전체 지붕 슬래브 선택 후 엔터. 사용자 벽에 입력한 풍화중은 인접한 기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사용자 벽은 기둥 구조선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서리에 있는 기둥 하부 절점을 클릭하여 사용자 벽을 생성합니다. 클릭, 클릭, 이어서 클릭하면 연속으로 사용자 벽이 생성됩니다. 편한 뷰를 잡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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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이 완료되면 엔터. 지붕 위에도 개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사용자 벽을 생성하겠습니다. 마이다스 이젠에서는 벽체를 모델링할 때 상단부는 경사지게 모델링할 수 있지만 하단부는 수평으로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도 하단부가 수평한 사각형으로 모델링하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절점은 이곳을 클릭하면 되는데 두 번째 클릭할 위치에 절점이 없으므로 스냅 설정의 직교 모드를 활용하여 생성하겠습니다. 이전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엔터, 경계부재를 선택 후 엔터, 첫 번째 지점을 클릭한 후 두 번째 지점은 지붕 절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하단부가 수평하게 사용자 벽이 생성됩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엔터.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생성하겠습니다. 엔터, 경계부재를 선택 후 엔터, 클릭, 클릭, 엔터, 엔터, 경계부재를 선택 후 엔터, 클릭, 클릭, 엔터. 이렇게 모든 부재의 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해석 수행 시 비구조 부재인 사용자 벽과 사용자 슬래브는 자중만 반영되고 입력한 경량지붕 풍화중을 주 골조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도면에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개구부를 생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앞서 지붕에 가세를 설치했었는데요. 횡하 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벽에도 가세를 설치하는 것이 부재력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주택 용도 건물은 창호로 인해 벽가세 설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횡하중에 의한 수평 변이를 제어하기 위해 주각부의 설계 조건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해석 메뉴에 해석 설계 기본 설정 클릭, 설계 정보 탭에서 합성보 철골 접합부 설계 조건 설정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철골 접합부 설계 조건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주각부 탭을 보시면 결합 조건이 있습니다. 모멘트 접합이란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휩력으로 외력에 저항하는 방법이고 전단 접합이란 접합부에 휩력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본 따라하기에서는 주각부 결합 조건을 모멘트 접합으로 설정하여 횡하중에 의한 건물의 수평 변이를 줄이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때 주각부를 모멘트 접합으로 설정한 경우 베이스 플레이트 설계 결과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클릭.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량지붕 풍화중을 입력하겠습니다. 경량지붕 풍화중은 비구조 부재 중 사용자 슬래브와 사용자 벽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경량지붕 풍화중에 대한 설명은 초급과정 철골 건물 따라하기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급과정에서는 곧바로 경량지붕 풍화중을 입력하겠습니다. 본 따라하기에서는 전면 지붕의 용마루와 메인 지붕의 용마루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입력하겠습니다. 우선 전면에 작은 지붕 먼저 풍화중을 입력하겠습니다. 해석 메뉴에서 경량지붕 풍화중을 클릭합니다. 지붕 유형은 박공지붕을 선택하고 지붕 수에는 2를 입력합니다. 풍방향 각도는 0도 또는 90도를 입력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상자 하단에 있는 부재 선택 가이드를 클릭합니다. 부재 선택 가이드에서는 탑뷰에서 보았을 때 용마루 배치 방향에 따라 풍방향 각도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본 따라하기에 전면 작은 지붕의 경우 용마루 방향이 세로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풍방향 각도는 0도에 해당됩니다.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닫기를 누르고 풍방향 각도는 0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 이미지를 참고하여 각 구간의 치수들을 입력하겠습니다. 치수는 일일이 확인하면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치수 오른쪽에 있는 자 모양의 아이콘을 이용하여
모델링에서 클릭만으로 치수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처마 기둥의 하부 절점 클릭, 상부 절점 클릭하면 처마 높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이콘을 클릭하고 처마 클릭, 용마루 클릭, 그러면 Z방향 길이만 자동 입력됩니다. 마찬가지로 깊이도 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클릭, 클릭, 폭도 전체 폭을 클릭, 클릭, 그리고 하중 분담폭은 이 지점을 클릭, 클릭하겠습니다. 치수가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풍화중이 적용될 부재들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재들을 선택하기 전에 부재 선택 가이드를 확인하여 각 부재들이 어느 위치에 소속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풍방향 각도가 0도일 때 풍상벽은 A, 풍하벽은 B, 지붕 풍상면은 C, 지붕 풍하면은 D. 이처럼 부재들의 위치를 확인하셨으면 닫기를 누릅니다. A 위치는 바람을 받는 풍상벽을 선택하겠습니다. 벽을 클릭하고 왼쪽 벽을 선택 후 엔터. 그리고 B 풍하벽은 오른쪽 벽을 선택한 후 엔터. C 지붕 풍상면은 왼쪽 사용자 슬래브 선택 후 엔터. D 지붕 풍하면은 오른쪽 선택 후 엔터. 부재 선택 가이드에서 F 위치는 아래쪽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벽 선택 후 엔터. 그리고 G 위치는 벽이 없으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풍화중이 입력됩니다. 이렇게 풍화중이 설정되고 풍화중 값도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메인 지붕 부분에도 풍화중을 입력하겠습니다. 경량지붕 풍화중 아이콘을 클릭하고 지붕 유형은 박공지붕, 지붕 수에는 2를 입력합니다. 용마루 배치 방향이 가로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풍방향 각도는 90을 선택합니다. 처마 항목에서 자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고 처마 기둥의 하부 절점 클릭, 상부 절점 클릭. 지붕도 자 아이콘을 클릭하고 처마 클릭, 용마루 클릭. 깊이도 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클릭, 클릭. 폭도 전체 폭을 클릭, 클릭. 그리고 하중 분담폭은 경관 길이 중 가장 긴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 중간쯤을 클릭하겠습니다. 치수가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풍화중이 적용될 부재들을 선택하겠습니다. 부재들을 선택하기 전에 부재 선택 가이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재들의 위치를 확인하셨으면 닫기를 누릅니다. A 위치는 바람을 맞는 풍상벽으로서 아래쪽 벽들을 선택 후 엔터. B 풍화벽은 반대편 벽들을 선택 후 엔터. C 지붕 풍상면은 아래쪽 사용자 슬래브 선택 후 엔터. D 지붕 풍화면은 위쪽 선택 후 엔터. 부재 선택 가이드에서 F 위치는 왼쪽 벽이었습니다. 벽 선택 후 엔터. 그리고 G 위치는 오른쪽 벽을 선택 후 엔터. 모든 위치의 부재들을 선택했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입력된 풍화중의 방향이 적절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트리에서 가장 밑에 하중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8가지 풍화중 데이터가 직접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풍화중 제로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하면 X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벽과 지붕에 제하되는 풍화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풍화중 90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하면 X축의 90도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벽과 지붕에 제하되는 풍화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풍화중의 방향이 이처럼 일관되지 않다면 풍방향 각도를 잘못 입력했거나 부재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된 경량지분 풍화중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학습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조 모델링의 전 과정을 마쳤습니다. 구조 모델링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밑그림으로 하여 사용자 슬랩으로 경사 지붕을 생성하였고, 이 지붕을 이용하여 기둥과 볼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와 가세, 사용자 벽을 생성한 후 경량지분 풍화중 기능을 활용하여 풍화중을 직접 입력했습니다. 모델링 과정에서는 각형광관 기둥의 배치점 생성 방식으로 인해 부재 중심을 정확하게 클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재들의 절점과 절점과 구조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구조 부재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 하중이 정상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재 타입별로 경계 조건이 상이하므로 기둥 사이에는 큰 보로 연결, 보와 보 사이에는 작은 보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델링을 완료했으므로 이제 해석서에게 버튼 하나로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 혹시 부재를 잘못 생성한 것은 없는지 또는 실수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이젠에서는 모델 검토라는 체크 시스템으로 꼼꼼하게 모델을 검토해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해석서에게 수행 전에 입력된 정보와 모델링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해석서에게 후에 다시 한번 모델 검토를 하여 결과에 대한 검토까지 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학습하시겠습니다. 도구에서 모델 검토 아이콘을 클릭하면 모델 검토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일반사항, 체크리스트를 보면 5가지 범주에 대해서 모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델 검토를 클릭합니다. 모델 검토가 완료되면 왼쪽 트리 메뉴에 모델 검토 창이 나타나고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여줍니다. 아직 해석 설계를 수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해석법과 해석 설계에 대한 항목들은 비활성화됩니다. 만약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항목이 빨간색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제가 샘플로 큰 보의 하나의 재질을 변경한 후 검토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골 재질을 추가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재료 등록에 구조 재료를 클릭하면 재료 등록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재질은 스틸, 등급은 SS315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면 정보트리 구조재료 리스트에 SS315가 추가됩니다. 참고로 구조정보 대화 상자에서 선택 가능한 재질을 추가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모델링으로 돌아와서 큰 보 하나를 선택한 후 정보트리 구조재료에서 SS315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작업창 안에서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 선택한 부재의 재질이 변경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검토해 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델 검토를 클릭하고 다시 모델 검토 클릭하면 재료에 대한 2가지 항목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항목은 같은 층의 부재 종류별 강도 등급 동일성 검토라는 메시지입니다. 1층의 철골 부재들의 재질은 SS275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부재는 SS315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재질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층에서는 동일한 강도의 재질을 계획하므로 혹시 실수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달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같은 층의 보와 기둥의 강도 크기 비교라는 메시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철골 기둥의 강도는 보의 강도와 동일하거나 큰 강도의 재질로 계획합니다. 그러므로 보의 강도가 기둥의 강도보다 큰 경우 표시되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SS315를 계획한 경우라면 이 검토 메시지들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 검토를 활용하면 해석서에게 전후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재질을 통일시키고 해석서에게를 수행하겠습니다. 해석 메뉴에서 해석서에게 수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키보드의 F5를 누르셔도 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조 해석 및 설계가 진행됩니다.
해석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모델 검토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항목이 발견되었습니다. 국토부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는 왼쪽 모델 검토 항목들 중 한 가지라도 빨간색 검토 필요 메시지가 나오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모델 검토 결과를 보겠습니다. 해석 설계가 완료되면 두 번째 모델 검토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모델 검토 과정에서는 해석과 설계에 대한 항목들이 비활성화되어 있었으나 해석 설계 수행 이후에는 이렇게 모든 항목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따라하기에서는 NG 항목들이 있는데 해결 방법은 결과 검토 과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모델링 완성 후 해석 설계 수행을 아이콘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수행했습니다. 해석 설계 수행은 입력된 모든 데이터를 건축 구조 기준에 따라 구조 해석과 설계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석 설계 전은 전처리 모드라 하고 해석 설계 이후에는 후처리 모드라고 하는데 도구 막대의 자물쇠 모양 아이콘이 열림 상태에서 해석 설계가 완료되면 잠김 상태로 바뀐 것도 확인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해석 설계 수행 및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해석 설계 전과 후로 각각 모델 검토를 수행하여 오류와 적절성 체크 사항들을 항목별로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도 학습하셨습니다. 다음 과정은 결과 검토입니다. 해석 설계 후 바로 구조 개선서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재가 적절한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편집하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학습하시겠습니다. 이제 해석 설계를 수행한 결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석 설계 수행이 완료되면 왼쪽 트리 메뉴에 2D 기본이란 창이 활성화됩니다. 2D 기본은 해석 설계 수행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도면 형태로 제공하는 결과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진해력 지지력 검토, 하중 간략도, 설계 결과 간략도, 구조 평면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할 때에는 상위 메뉴부터 하위 메뉴 순서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진해력 지지력 검토 메뉴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진해력 지지력 검토는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의 진해력 지지력과 허용 진해력 지지력을 비교하여 집안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결과 검토는 결과 확인 과정 중에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며 부재별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 모든 층의 부재가 OK 결과를 나타내더라도 진해력 지지력에서 NG 결과가 확인된다면 상부 구조물의 설계 결과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NG 결과를 반드시 수정하여 상부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결과가 OK인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중 간략도입니다. 하중 간략도에 바닥 하중 1층 지붕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하중 간략도는 해석 설계에 적용된 구조물의 하중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는 마감 하중, 그리고 자중, 마지막으로 활하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설계 결과 간략도입니다. 설계 결과 간략도에 1층 지붕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는 부재별로 NG, OK, CK가 출력되며 부재의 단면 크기와 강도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 평면도입니다. 구조 평면도의 1층 지붕을 클릭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OK, NG, CK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최종 출력 형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산서에 있는 구조 평면도 글자 크기가 적절하지 않다면 왼쪽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적절한 크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WG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작업창에 보이는 이미지를 DWG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도비 NG 부재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검토 트리 메뉴에서 해석 설계 항목들 중 부재의 강도 제한 초과 여부 검토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모델 검토 테이블이 나오고 검토 대상이 표시됩니다.
오른쪽 트레이서를 클릭하면 해당 층 설계 결과 간략도가 나오는데 위치를 이미 알고 있다면 2D 기본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 해당 층을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어떤 부재가 NG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왼쪽 출력 내용 옵션에서 강도비가 선택되어 있다면 강도비도 표시됩니다. 본 따라하기에서는 SB2가 NG로 표시됩니다. 이 부재를 더블 클릭하면 SB2 부재의 설계 편집창이 나옵니다. 상세 설정하기 탭을 클릭하여 적절한 단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결과 확인을 클릭하여 모든 강도비가 OK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부재력은 단면 변경 전 상태의 부재에 발생하는 부재력입니다. 그래서 단면을 변경해도 부재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략적인 결과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재의 단면을 변경했다면 확인을 클릭한 후 해석 설계를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부재의 단면이 변경되면 반드시 왼쪽에 있는 변경된 부재 단면 전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해석 설계 결과를 삭제하겠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얘를 클릭하면 변경된 단면이 반영되고 전처리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 설계를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된 부재 단면 전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곧바로 전처리 모드로 돌아간 후 해석 설계를 수행했다면 이처럼 변경된 단면을 모델링에 반영할지 물어보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때 얘를 클릭하면 변경된 단면이 반영된 상태로 해석 설계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수평력, 즉 풍화중에 의한 건물의 수평 변이를 검토하겠습니다. 수평 변이 제한값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건물 높이의 350에서 400분의 1, 공장이나 창고처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은 200에서 250분의 1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업무나 근린생활시설, 기타 시설 등은 300분의 1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건물의 수평 변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 메뉴에서 변이를 클릭합니다. 풍화중은 WL이고 방향은 Y방향이므로 하중 조건을 WL 90을 선택하고 방향은 Y방향을 선택합니다. 값을 체크한 후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Y방향 수평 변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높이가 4800이기 때문에 제한값은 400분의 4800, 즉 12mm입니다. 그런데 용마루에서 수평 변이가 12mm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벽가세를 설치하거나 부재의 단면을 키워 수평 변이를 줄일 수 있지만 이 건물은 350분의 1로 제한값만 변경해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구 메뉴, 모델 검토 창에서 제한값을 350분의 1로 변경한 후 다시 모델 검토를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보의 처짐이 제한값을 초과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2D 기본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 1층 지붕을 더블 클릭합니다. 왼쪽 출력 내용을 처짐으로 체크하면 일부 보의 처짐이 1.0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철골보의 처짐 제한값은 건축구조 기준에서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대한 해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직 처짐이 양단지집의 경우는 스팬의 300분의 1 이상이면 외장재의 누수나 건축적인 손상을, 그리고 스팬의 200분의 1 이상이면 창호나 미닫이 간벽의 작동에 지장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젠에서는 철골보의 처짐비가 30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계획하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있지만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설계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서에도 처짐 결과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다시 설계 결과 간략도로 돌아와서 이 철골보는 양쪽 경사보의 횡지지보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처짐 결과값이 크더라도 외장재의 손상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보들의 처짐이 창호나 미닫이 간벽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고
경사지붕이기 때문에 처짐값이 크더라도 물고임 현상 등 사용성에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 메시지는 무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성과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해석 설계를 수행하면 트리 메뉴의 2D 기본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2D 기본의 각 항목들은 성과물 생성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편집이 필요한 단면이 있다면 편집을 해야 합니다. 2D 기본을 검토할 때에는 항목이 나열된 순서대로,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확인할 지내력 지지력 검토는 건물 하중을 기초 하부의 집안이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로서 구조물의 기본적인 안정성 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부 구조 부재가 모두 OK를 나타내더라도 지내력 지지력 검토에서 NG가 있다면 구조물은 전체적으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중 간략도를 확인하고 세 번째로 설계 결과 간략도와 구조 평면도를 함께 보면서 구조 배치 및 단면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까지 검토하면 이제 고품질의 성과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과물을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하시겠습니다. 이제 성과물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계산서에 표기되는 건물 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과 메뉴에서 건물 계율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정보 메뉴에 건물 정보와 층별 정보 대화 상자에 입력했던 정보들이 자동 입력됩니다. 이 내용들을 변경하면 계산서 건물 계획의 내용이 변경됩니다. 그러나 건물 정보와 층별 정보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구조 해석 설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변경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설계자의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도구 메뉴에서 작업 환경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대화 상자에 설계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구조계산서 표지와 안전확인서에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됩니다. 정보 입력이 완료되며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계산서를 출력하겠습니다. 결과 메뉴에서 통합구조계산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해당 건물은 매트 기초가 있으므로 부재 설계 근거 자료에 판부재 설계 근거 자료도 포함시키도록 설정하겠습니다. 통합구조계산서 출력 대화 상자 아래를 보시면 판부재 출력 옵션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전이 슬래브와 매트 기초 해석 결과 출력 옵션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하면 계산서 출력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해제된 상태로 출력하시다가 최종 계산서를 출력하실 때에만 옵션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트 기초 해석 결과 출력을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계산서 출력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구조계산서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구조계산서는 상단의 출력 옵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할 항목들을 편집할 수도 있고 페이지 번호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형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조 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 메뉴에서 안전 확인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성과물을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S 워드 2007 버전 이상이 있으면 MS 워드 형태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프린트뷰로 바로 출력하겠습니다. 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구조 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진 능력 확인서를 출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 탭에서 내진 능력 확인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프린트뷰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내진 능력 확인서는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내진 능력 값이 궁금하다면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줄에 자동 계산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진 능력을 수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골 단독주택 따라하기를 모두 학습하셨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실무 활용 자료와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자료를 활용하시면 보다 다양한 기능들과 정보들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과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